이게 테슬라 차트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뭐 3분의 1 토막, 그죠? 저 뒤부터 보면 또 한 4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나더니 이게 한 100불 근처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막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지고 거의 뭐 300불 근처,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또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보니까 한 280불 가까이 되는데 요새 최근에 이 해외 운용사들이 적정 주가에 대한 평균을 낸 걸 보니까 낮게 보는 쪽은 뭐 한 200불 초반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한 200 대충 80불 정도 하는데 얘 적정 주가가 얼마니라고 하는 평균치가 뭐 여러 곳에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표본은 좀 다릅니다만 어디에서는 한 200불 보는 데도 있고요. 200불 아주 초반. 거기에서 높이 봐봐야 뭐 한 220불? 그러니까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게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 워낙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이 전망이나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32%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32% 정도 올해 성장을 하는데 미국이랑 이제 유럽이 중국을 또 막 이제 견제를 하는 요즘이죠, 그죠? 견제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중국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뒤를 막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이랑 유럽인데 그들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막 이제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전체 이 BEV 이제 전기차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이제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테슬라의 차라든지 이런 건 다 BEV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냥 배터리로 가는 그러니까 뭐 기름 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 이제 BEV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그거를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플러그인 되는 거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 두 개는 약간 좀 이제 퓨전이고 요게 이제 완전 전기차거든요. BEV라는 게. 그래서 이 BEV를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요게 없죠. 그래서 이 BEV 내에서 테슬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면 전 세계에서 18.2% 정도가 됩니다. 18.2%면 5대 중에 한 대 정도는 테슬라께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인데 작년 기준으로 1등입니다. 2등이 BYD인데 이게 12.6%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중국에 거의 파는 거니까 살짝 패스고. 그죠? 걔네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막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중국 몰빵으로 팔기 때문에 걔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이제 폭스바겐. 거기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등 폭스바겐에 비해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파니까. 근데 걔에 비해서 BEV 이 전기차 판매에서의 점유율이 테슬라가 18.2%니까 두 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의 2등은 좀 빼고 3등 폭스바겐 그룹에 비해서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수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놓고 보시면 일단 맨 위에 파란색 선 있죠. 요게 중국입니다. 차이나예요. 요게 이제 중국이 일단 1등이고 얘는 지금부터도 1등이고 2030년이 돼도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등 유럽이 이제 회색입니다. 유럽은 2021년 정도에 중국한테 따라잡힙니다. 그죠? 따라잡히고 지금 한 2등 2030년에도 2등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게 보면은 21년에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얘네는 발전 속도가 거의 없죠. 그죠? 뭔가 주춤주춤하다가 22년, 23년 되면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막 치고 올라가서 2030년에도 2등을 유지할 이런 예정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디냐면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녹색 요거거든요. 녹색인데 보면 22년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그죠? 거의 뭐 없어요. 근데 갑자기 22, 23 가면서
막 치고 올라가더니 엄청 쏘고 올립니다.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2030년에는 사실 뭐 중국, 유럽 못지 않는 이 판매율이죠. 판매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유럽이 주춤하다가 쏘는 거랑 미국의 전기차 보급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이 둘이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목표를 또 갖고서 전기차를 밀어주는 요러면서 올해부터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는 당연스럽게 수혜로 이어진다라는 계산인 거고 왜냐하면 이 테슬라는 기존에 있던 이 기가 팩토리의 캐파도 늘려가고 있고요. 또 신규 기가 팩토리도 건설을 해가지고 공급은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공급은 뭐 나름 잘 만들어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얘네가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기가 팩토리 만들 때는 제가 처음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만들 때 얘네 돈이 없어서 이걸 어쩌려 그러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돈이 많이 쌓여 있고 아직까지 뭐 여전히 잘 팔고 있으니까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공급은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해놨는데 여기에 과연 수요가 받쳐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테슬라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뭐 신규로 테슬라를 투자하시든 아니면 뭐 갖고 계신 테슬라를 더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든 그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걱정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일단은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본 것처럼 유럽이랑 미국에서 갑자기 전기차를 미친 듯이 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 시장에서 다 이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예상은 요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럼 공급은 잘 하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테슬라가 돈을 잘 버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또 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이 수직 계열화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수직 계열화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마진을 잘 남겨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네가 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얘네가 제일 많이 판다 그랬잖아요. 아까 18.2%라 그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만큼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많이 파는 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죠?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우르르 팔게 되면 거기에서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테슬라의 또 이상한 장점이 뭐냐면 얘네가 마케팅을 잘 안 합니다. 마케팅을. 그러니까 마케팅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뭐 이제 곧 뭐 한다고 하는데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 그냥 일론 머스크 이 회사 대장이 그냥 천재빙의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것만 올리고 막 이래도 테슬라는 굉장히 이거는 천재가 만든 차 이런 이상한 이 이미지가 딱 박혀가지고 저 트위터 몇 개로 그냥 거의 모든 그런 마케팅이 다 되는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입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러면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마케팅도 뭐 별로 안 해. 수직 계열화는 되어 있고 규모 경제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진이 많이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조금 깎아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 땐 팔아요. 근데 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러면 좀 깎아서 팔아도 돼요. 왜냐? 난 많이 남기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좀 깎아서 팔아도 물론 그 깎아서 판다라는 게 당연히 뭐 마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이 시장 내에서의 내 판매량이나 뭐 아니면 점유율이나 이런 걸 지켜내는 데는 굉장히 큰 어떤 파워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이 막 경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뭔가 이 경기가 막 또 침체가 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가격 결정력이라 그래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 이게 가격 결정력이 없는 회사들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야, 잘 안 팔리는데 에이 해도 아니 뭐 어떻게 여기서 깎으면 뭐 이거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든가 뭐 그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뭐 잘 안 팔린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도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싸게 하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생산 원가를 뭐 한 50% 낮추겠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게, 물론 뭐 어떻게 해서 50%를 낮추겠는지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말이지 싶기도 한데, 어쨌든간 테슬라도 아는 거죠. 이게 마진을 엄청 많이 키워놔야,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이 영업이익률이 한 17% 이럽니다. 17%. 이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긴 소프트웨어의 회사다 이러는데, 어쨌든간 자동차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먹고 사는 제조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다른 뭐 업체들의 좀 평균을 보면 한 뭐 7%, 뭐 8%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을 봤을 때. 그럼 평균을 볼 때도 두 배가 넘습니다. 그죠? 마진이. 근데 현대차 가끔 가다가 뭐 좀 안 되고 잘 안 팔리거나 이래가지고 프로모션 많이 때리고 막, 옛날입니다.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막 5%도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아닙니다만. 근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얘는 테슬라는 17%를 뽑아내니까 이거 10% 만들기도 진짜 빡세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이 어쨌든 영업이익률을 10%를 뽑아낸다라는 게 정말 힘든데, 얘는 17%를 뽑아내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포드랑 또 GM 같은 이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이 충전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공통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때 또 주가가 또 왕창 올라왔는데, 결국 이 테슬라의 충전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그 매출도 결국은 테슬라로 가는 겁니다. 그 이 충전기를 쓰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느낌에 그만큼 테슬라가 기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판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요새 막 올라가지고, 요새 이제 이 테슬라의 PR이 막 63배, 막 65배 막 이런 언저리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해외 운용사들한테는 불안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밸류가 높고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도 지금 뭐 한 280불인데 막 200불, 220불 이게 평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더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넘길 수 있을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PER 63배, 65배 이거는 높은 건 맞습니다. 높아요. 근데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 너무 높으니까. PER은 높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테슬라는 공급을 충분히 마련해 놓기 위해서 캐파를 키워놨다. 그리고 이 캐파를 수요만 받아주면 되는데, 이 수요는 여기서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뭐 지원하고 뭐 맨날 무슨 뭐 IRA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또 미국이 또 막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이 이 전기차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긴 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요에 약간 이제 뭐 경기가 조금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러면 좀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끼어들어. 그러니까 뭐 침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끼어든다라고 하면 지금의 PER 63배, 65배 이거는 분명히 도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 PER 보지 마시고, 어차피 테슬라는 지금 그런 거보다 분위기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그죠? 왜냐하면 수요가 받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굳이 저 PER을 보지 말아라. 대신 차라리 이 수요를 봐라. 이 수요가 충분히 받쳐준다라는 건 이미 정책적으로 여기서 밀어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걸 건들 수 있는 건 경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쳐다보셔야 될 거는 경기가 나쁠 거냐 좋을 거냐 이겁니다. 경기가 만약에 나쁘지만 않으면, 그러면 테슬라의 저 지금 주가는 설명이 될 겁니다. 분명히 설명이 될 거고, 앞으로 뭐 어쨌든간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놨고 공장은 또 이제 공장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수요가 받쳐주면 당연히 판매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충분히 잘 지지가 되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어떤 뭐 야 테슬라가 지금은 PER이 너무 높대 이런 거보다는 저도 당연히 저 PER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자세히 보고 중요시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만 이런 자동차 제조회사인데 63배, 65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지금 저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요즘 시장에 저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굉장히 많으니까 수요를 봐라. 수요를 보고 이 수요가 받쳐줄 만한 시장이고 경기에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떤 저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조금 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걸 보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 하방 변동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것만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테슬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